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대출 한도가 늘지만 5억 빌리면 이자만 7억이라고 하는데 저건 이자가 좀 낮았을 때 7억이 됩니다. 7억. 실제로는 5억 빌리고 15억을 갚는 일이 금방 생길 겁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당장은 준다. 당연하겠죠. 30년짜리, 40년짜리를 50년으로 늘렸는데 당장 내는 원리금 상환이 줄긴 하죠. 뭐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대출 갚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들고 삶의 수준을 더 이제 낮추는 거죠. 총 이자액 부담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40년짜리를 50년으로 늘렸다. 10년 늘렸다. 말이 10년이지 10년 늘면은 사람들이 은퇴를 사실상 10년 이상 더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데 요새 뭐 말이 좋아서 뭐 액티브 시니어니 뭐 80대 노인도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요 70대 넘어가면 몸에 이상 오고요 제대로 살기 어렵죠.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극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경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받은 소수의 활동들을 뭐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기득권들은 뭡니까? 너 죽을 때까지 일해. 네가 빚 갚다가 안되면 이제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아. 어차피 자식한테 집도 물려줄 거잖아. 집 물려주면서 조금 남아있는 대출금 물려주는 거는 큰 나쁜 거 아니야. 크게 나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좀 황당합니다.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알고 있지 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말이 50년이지 참 암담한데요. 저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대출 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30년짜리 50년짜리 대출 내서 50년 동안 갚는 거 다 아냐. 집값 오르면 팔고 계속 다른 데로 옮겨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대출 다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은행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아서 얘기하겠죠. 고객님 대출을 50년짜리 빌려도 50년 다 갚는 사람들 없어요. 중간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시혜차익 보고요. 이득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 보십시오. 일본 애들이 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까? 아니면 부동산 이러면은 되게 우려하고 염려스러워하면서 조심합니까? 왜 조심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심심해서요? 아니죠. 그들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걸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참 쉽겠냐? 아니라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어려운데 뭐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0년짜리를 50년으로 늘렸다. 대단하죠. 대단해. 이게 어떻게 되려나. 연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가 40년짜리를 대출을 할 경우에는 3억 7,5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50년으로 늘리면 대출 한도가 4억 3천까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금리가 4.4%일 때 5억 대출 받으면 월 이자 부담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으로 하면 206만원으로 월 16만원 낮아진답니다. 16만원 낮아지고 10년을 더 내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4.4%로 40년 만기로 5억 대출을 하면 이자가 총 5억 6천만이던 게 50년 만기로 하면 7억 4천만원이랍니다. 엄청나죠.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요.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평생 이제 빚에 묶여 살아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주담대 50년짜리가 나왔다는 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점점 더 빡빡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쉽게 하락 안 할 거다. 집값 쉽게 안 내려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50년 받아도 괜찮아. 라고 이제 언론들은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 아니니까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값 안 올라가고 이자 부담 점점 더 커지고 뭐 답이 없으면요. 그냥 미치는 거죠. 4.4% 금리로 계산을 한 거랍니다. 저게 4%가 아니라 4.4%가 아니라 5%가 되고 6%가 되고 8%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빚지면 안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암울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걸 그냥 남들도 다 그렇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빚지게 만들고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이제 한 거죠. 돈 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다 형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형편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생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만 뭐 유별난 거 없다고 빚내도 괜찮다고 얘기한 놈들이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조심해야죠. 유의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어려울까? 잘 생각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는 건 현실입니다. 빚 갚는 게 금방 끝날 줄 압니까? 아니죠. 꽤 오래 걸립니다. 1억 빚 갚는 게 뭐 금방이냐고요? 아니죠. 1억 빚 갚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3억이다 5억이다 빚 갚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 갚는데 허덕이면서 빚을 갚습니다. 5억 빌리고 10억을 갚는다. 5억 빌리고 15억을 갚는다. 이게 별일이 아니냐고요. 근데 자기 집값이 뭐 5억짜리가 뭐 15억이 됐다. 참 그냥 어이가 없죠. 집값이 그렇게 쉽게 오릅니까? 그리고 쉽게 팔아가지고 차익을 쉽게 벌 수 있냐고요.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운이 좋은 소수들이 뭐 돈을 벌겠죠. 집한 차익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건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겁니다. 남들 다 돈 많이 벌고 부자이고 풍족하게 이렇게 산다 라고 얘기한 놈들의 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빚 없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라는 게 진짜 현실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